사각지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연 비글구조 네트워크 부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산불은 기후변화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산림 파괴의 악순환을 어떻게 좀 끊어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 와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너무 건조했는데. 어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요? 그러게요. 지난 주말에 보셨죠? 서울에 계속 헬기 왔다 갔다 그 인왕산 불 끄려고. 네. 근데 이제 그날 아시겠지만 인왕산뿐만이 아니라 충남, 홍성, 당진, 대전 등등 이제 전국 35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3일 그리고 어제까지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고요. 다행히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전국에 계속 비가 오면서 불은 모두 꺼진 상태인데 사흘 동안 피해 면적이 축구장 4,400개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봄이 좀 건조하기도 하고요. 네. 좀 건조주의보가 올해 좀 내려져 있긴 했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벌써 산불이 엄청 많이 났다고 하니까 유독 올해가 심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작년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올해가 심한 게 맞습니다. 심한 게 맞는데, 예. 그 이제 보면, 그러니까 원래 뭐 산불이 많이 일어나죠. 연간, 그러니까 1년에 한 200에서 700번 정도 산불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혹은 많으면 60% 이상의 봄, 그러니까 3, 4, 5월 요때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건조한 게 큰데 이 건조하다는 거 말고 또 중요한 요인이 요때 바람이 되게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맘때 우리나라 주변 기압 배치를 보면 이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강한 동풍, 바람길이 쫙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이 센 거, 그것도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이쪽에 그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태백산맥을 쭉 건너면 되게 고온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뜨겁고 바람 세고 건조한 뭔가 한번 불길에 딱 붙으면 되게 번지기 쉬운 이런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올해는 진짜 유난히 심한 편인데 요번 이제 사흘 동안 총 50여 곳에서 동시에 이제 불이 났고 이게 5곳에서 이제 대형 산불로 번졌는데요. 이게 86년 산불 통계를 낸 뒤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았는데 지난 10년간 3월 평균 산불 건수가 약 13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222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봄에 산에 많이 가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맞아요. 겨울에 네. 이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기후적으로도 충분히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건데 네. 너무 날씨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일관성이 없나. 네. 여름인가 겨울인가 약간 구분이 안 가는 날씨들이 있었는데요. 네. 너무 덥다가 이래서 이것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나? 기후변화랑 산불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제까지 반팔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평균 기온이 9.1도라고 하는데 원래 작년 3월이 역대 가장 따뜻한 3월이었다. 원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더웠던 작년 3월보다 요번 올해 3월이 1.4도나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더운 날씨 때문에 지난주 지구생활 백서에서 봄꽃이 이제 동시다발로 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벚꽃, 뭐 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곳곳에서 산불 이런 데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이상고온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상고온 얘기하지만 사실 이상고온이란 말도 되게 무색해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여름이 아무리 덥더라도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맞이할 여름 중에선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상고온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상고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 기상청이 이제 전망을 한 게 있는데요. 미래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2050년엔 지금보다 온도가 1.8도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특히나 이런 계절에는 굉장히 산불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오죽하면 비 내린다 만세 불렀을까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늘어난다. 라던데 네. 맞습니까?
근데 이제 강수 전망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우리 왜 일기예보도 비는 잘 못 맞출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강수 좀 어려운데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2030년, 2040년까지는 강수량이 지금보다 약간 줄었다가 그 이후로는 점점 늘어나서 2100년 정도 이르면 지금보다 한 175mm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주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비가 많이 내리는 쪽으로 바뀔 것 같고 근데 이제 강수량이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강우를 띠면서 늘어나니까 이제 그게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상청 전망을 보면은 2050년에 강수량은 늘어나는데 강수 일수는 더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감정기복이랑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수가 느는데 강수 일수는 준다는 얘기는 한 번 내릴 때 왕창 내린다. 되게 붓고 그쵸, 안 그쵸. 내릴 때는 아주 바짝 마르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40년 그 가까운 미래에도 제가 아까 평균 강수량은 살짝 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 혹은 상위 5%의 아주 극단적인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는 날은 오히려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감정기복 심한 사람이랑 일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기후 속에 사는 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같은 데 보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막 산불이 한 달씩. 네, 맞습니다. 어떡하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누가 또 방화를 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하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쪽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계속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제 많이 기억하실 텐데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요때면 이제 호주 남반구니까 여름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이때 거의 뭐 동남부가 몇 달 동안 계속 산불이 나서 굉장히 우리 지구촌에 어떤 걱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불나면 뭐 축구장의 몇 배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거의 뭐 이제 상상을 초월해서 불탄 면적이 24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다 합친 한반도 면적만큼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그만큼이 홀라당 다 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호주의 검은 여름이라는 이제 고유 명사가 아예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왜 이렇게 산불이 심했나 보면은 지금 우리 상황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가뭄이 워낙 길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경고가 나오던 차에 이제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났던 건데, 이 당시에 또 워낙 더웠어요. 이때 이 지역의 펜니스라고 하는 시드니 서쪽에 있는 한 지역인데 여기서 기온이 무려 48.9도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날씨, 이 정도의 산불이면은 사실 호주 국민들한테 어떻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 그런 이제 극한이었는데 그래서인지 2022년에 호주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그때 선거 전에 유권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30% 정도가 기후변화다. 이렇게 이제 꼽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호주가 우리 뭐 청정국가로 알고 있지만 1인당 탄소 배출이 거의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워낙 극한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 기후 의제가 부상을 하면서 실제로 총선에서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곳인데 2020년 여름에 뭐 이제 서부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미국 서부에서 산불이 나면서 이때도 뭐 미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다라고 했는데 호주랑 똑같습니다. 건조했고 4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그래서 이제 추세를 보면 84년부터 2020년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피해 면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2.5배까지 이제 피해 면적이 늘었고요. 특히나 대형 산불로 분류되는 산불 비중이 5%에서 23%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수성님 설명을 들어보면. 네. 근데 반대도 가능하다던데요. 산불 때문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기도 한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산불이 나면은 우리가 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게 나무가 이산화탄소 흡수하니까 그쵸. 품어주니까 하는 건데 반대로 산불이 나면 이제 한꺼번에 그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그냥 순식간에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하는 건데 그 작년에 한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캘리포니아 산불로 쏟아져 나온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1억 2,700만 톤. 이라고 해요. 이게 얼만큼이냐면 이제 캘리포니아는 계속 이제 꾸준히 온실가스를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열심히 줄였어요. 근데 그 줄인 양보다 2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동안 줄인 게 거의 물거품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호주 산불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네이처지에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산불 때문에 오존홀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이제 연구가 나왔더라고요. 오존 그거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프레온가스 그거 안 쓰고 스프레이 안 쓰고 이거 바꾸면서 오존홀 괜찮아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오존홀이 점점 이제 구멍은 여전히 있고요. 구멍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존홀은 뭐 그런 냉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뭐 산불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데 일단 그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관측한 바는 뭐냐면 호주 산불 때문에 오존홀이 더 커졌다. 근데 커진 규모가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면적만큼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산불이랑 오존홀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봤더니, 그러니까 오존홀의 생성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프레온가스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염소라는 게 이제 원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프레온가스에 있는 그 염소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원소들이랑 같이 분자를 이루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염소가 포장재에 잘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남극 쪽에서 더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남극의 그 위에 그 지상 수십 킬로미터 상공은 굉장히 춥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름은 대륙권, 지표랑 가까운 데서 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층권, 남극의 성층권은 너무 추워서 그 높은 데서도 구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성층권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 염소 화합물들이 지표에서는 멀쩡히 있다가 이 성층권 구름에 딱 달라붙으면 거기서 막 자외선 받고 하면서 이게 풀어져요. 봉인 해제되는군요. 봉인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염소가 툭 튀어나오면서 그 염소가 막 거기 있는 오존들을 막 파괴하면서 오존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극 상공에 오존홀이 우리가 생긴다고 하는 건 여기가 워낙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논문을 쓴 연구진 조사를 해봤더니 호주 윗부분, 그러니까 호주는 솔직히 훨씬 저위도이고 그 상공은 훨씬 따뜻할 텐데 거기서 이렇게 염소가 봉인 해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리 산불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연료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렇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우리는 그것보다 면적도 적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어떤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불법 소각 이런 단속이 좀 더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의 윤지로 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